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흐트러짐 없이 아주 공들여 가꾼 말끔하고 깔끔한 정원을 거닐던 한 신사가요, 정원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이토록 아름답게 정원을 정리한 비결이 뭐냐고요. 정원사는 뭘 그런 걸 다 묻느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죠. 매일 2번씩 규칙적으로 다듬고 매일 3번씩 같은 시간에 물을 줬을 뿐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다고 한들, 기술이 뛰어나다고 능력 출중하다고 한들, 시간이 만드는 우직함과 촘촘함은 곁눈질로 배운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의 아름드리 정원 잘 가꾸고 계십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3월 9일) 수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시티즌 제인의 So Sad and Alone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묻는 신사의 질문에 정원사는 왠지 모르게 황당했겠죠.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다듬고 물 주고 그게 정원을 가꾼 방법이었으니까 말이죠. 여는 말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아무리 기술 뛰어나고 능력 좋다고 해도 시간이 만드는 우직함과 촘촘함은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 고안한 깊고 진한 곰탕처럼 우리 사뮤 가족들도요, 규칙적이고 또 시간이 만드는 우직함과 촘촘함으로 삶이라는 나만의 정원 잘 가꾸셨으면 해요. 더불어서 사뮤 이 시간에도 규칙적이고 우직하게 늘 함께 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에 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수요일엔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와 함께 하고 계시죠?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 9시 9분입니다. 오늘은 시와 음악이 있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대금 연주가 차승민의 음악정거장, 그리고 조합원 뉴잉님의 연재 칼럼이죠. 마음에서 마음으로도 준비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로게이즈스님께서 어제 싸뮤 순위가 131위로 3계단이나 올랐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틀고 싶은 시끄러운 음악 틀어도 순위가 올랐다니까요. 나 때문에 순위 안 떨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일단 저도 순위가 올라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롱님께서 좋은 선곡 해주셔가지고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중년 아이디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댓글로 롱님 덕에 순위 유지하고 있다고. 또 바보은주님께서도 롱님 고생하십니다 라고. 앞으로도 끝까지 로케이지스의 뮤직월드 코너지기로 지켜주세요 롱님. 네. 중년 아이디님 출첵하시면서 아이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오늘은 포도소네의 생일입니다. 네, 축하해요 소네. 포도소네. 19시간 진통 끝에 건강한 딸이 태어났고 저는 지혈이 되지 않아서 응급 상황을 맞았지만은 위험했던 고비도 넘겼죠. 저도 딸과 함께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잔병 치레도 없이 잘 자라준 포도소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내가 엄마 딸이어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쵸? 중년 하이디님께서 적어주신 글을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출산하진 않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더 많이 전해지고요. 고마움도 느껴집니다. 웨스트라이프의 It's You 청하셔서 준비합니다. 날토님께서는 30분만 더 주무셔야겠다고. 요즘 많이 또 바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셨나 봐요. 수요일엔 싸뮤를 배경음악으로 삼아서 조금만 주무시다가 일어나세요. 말씀처럼. 웨스트라이프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It's You. 중년 아이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It's You였는데요. 하이디님께서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동받았어요. 딸에게는 다시 듣기로 들려줄게요 라고 전하셨는데 하이디님 사연 밑에 축하글들이 엄청나게 또 달렸습니다. 에별리고님께서 포도소네 생일 축하한다고 했고 로케이지스님도 마찬가지로 포도소네야 생일 축하해. 오늘 캘리포니아 피자 가는 건가? 하이디님 홍대 입구역에 피자몰이 괜찮다는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그림나무님께서도 포도송의 생일 축하한다는 사연 남겨주셨네요. 오늘 정말 특별하게 아주 신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요 소네 학생. 자, 에별리고님 출첵해 주셨고요. 그러하다님께서 출석하는 얘기 듣고 있다가 옆구리 찔려서 출석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엘비스 333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일곱송이 수선아님 안녕하시죠? 수혜당님도 오셨고 그림나무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싸뮤 생방송 연연의 행복한 아침이라고 이야기의 팀 이게요. 지금 검색하니까 노래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와 아르디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이라 말하긴 어려워.
그림나무님 신청곡 찾았습니다. 팀이 불러요 이야기.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의 얘기일지도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한 얘기. 그림나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팀의 이야기라는 노래 같이 들어봤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3분인데요. 소소님께서 오셨습니다. 출첵하고 음악 들으면서 오전 업무 시작한다고 기분 좋게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업무도 조금 많지 않고 여유롭게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림나무님께서 댓글 다셨네요. 노래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셨고, 아하님은 신청곡을 좀 바꾸셨네요. 친구의 검이라도 될 걸 그랬어 라고 소개했었다는 거미의 노래.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네. 요게 이제 방송 에피소드로 문득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서인국에 돌아오는 길로 요거를 바꿔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중년아이디님은 사연을 하나 더 올리셨습니다. 포도소내가요, 학교 가려고 현관문 열자마자 마치 연인이 생일 이벤트 하듯이 딸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꽃갈모자 쓰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 편지 하나씩 건네고 가네요 라고. 야, 소내 정말 기분 좋았겠다, 그쵸? 말씀처럼 중년아이디님은 아침부터 감동 받으셨고요. 참 예쁜 아이들이네요, 그쵸? 바본주님께서는 오늘 휴무일이시구나. 많이 누리세요. 네, 뒹굴뒹굴하면서 싸뮤 들으시면서 배경음악으로. 직장인 와이로님께서는 어쩝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금요일인 것처럼 마냥 피곤하다고. 하지만 또 힘을 내셔야죠. 수요일 잘 버티면 이제 주말이 더 가까워집니다. 힘내세요, 와이로님. 어제 좀 무리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블루맨님께서는 밖을 나서니까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다고. 그쵸? 쌀쌀해졌습니다. 겨울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감기 조심하시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네요.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를 청하셔서요. 요 곡 듣겠습니다. 스카보로우 페어. 져서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또 추워졌는지. 봄이죠. 네, 봄인데 추워졌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눈까지 내리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사실 그 봄이 정말 왔다라고 하는 게 네. 이제 목련꽃이 피고 거기 뒤로 눈발이 한번 싹 날리면은 참 묘하겠다. 네, 묘하게 그러면서 네. 이제 이 봄이 온 학생들은 거 맞는데? 학생들은 이제 창밖을 보면서 헐 이러면서 네. 저봐 눈이 오고 있어. 3월 말에 눈이 오고 있어 하면은 그제서야 누군가가 이제 진짜 봄이 오네라고 하면은 정말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그러다 갑자기 여름이 오는 거죠. 맞아요. 네. 봄 느낄 새도 없이 바로 그러니까요. 여름이 오는데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5월에 눈 내리는 거 와 정말 특별하죠. 정말 특별했네요. 근데 그때는 대학 시절이었는데 네네. 참 그게
이상했어요. 이상하죠. 네. 이제 꽃이 폈는데 그 위로 눈발이 날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날도 춥지도 않은데 눈이 오니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뭐 기상이변인가? 뭐 뭔가 이런 또 생각만. 축복받은 그런 느낌도 듣지 않으셨어요? 축복이요. 아니 근데 대학 시절은 생각해 보니까 네. 대학 방송국 생활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도 막 선배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가지고 네. 감수성이 뭐 이렇게 풍부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유 귀찮아 아, 막 이런 생각을 그때 또 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눈발을 봤으면 아니에요. 그냥 그때도 여자친구 없었고 그냥 늘상 요러고 살았습니다. 방송하면서 살았는데 아무튼 눈 얘기하니까 그 생각도 네. 나는데 차승민 씨는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늦게 일어났는데 네. 늦게 한 9시, 8시 정도 워낙에 밤에 늦게 잤어요. 한 네네. 서너 시에 잤는데 요즘에는 좀 의도치 않게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3시 한 20분? 새벽 3시 20분이요? 네. 무슨 일을 하세요? 한 일주일 됐어요. 저번 주에 안 그래도 네네. 다음 주에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게 라고 너무나 했잖아요. 궁금했습니다. 네. 네, 그 좀 새벽 식당에서 좀 일을 도와드리고 드리게 됐는데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적응이 된 상태여가지고 한 주 되셨으면은 뭐 적응 이제 할만하다 그런 네, 생각할 이제 텐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기가 좀 수월해졌다는 거. 그죠. 그리고 한 10시 반 정도부터 닭 졸듯이 졸다가 11시에는 자야지 그 다음 날에 아니 지장이 저는 없고.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제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데 4시 30분 일어나세요. 새벽 예. 3시 20분에 일어나신다고. 야, 힘들지 않으세요? 저보다 더 힘들게 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만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일찍 이제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이나 맞아요. 풍경들을 또 경험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어떤 점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정말 어두운 골목인데 한두 사람씩 뜨문뜨문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버스가 지나갈 때 버스 가득 차 있다든지 네. 아니면 새벽 첫 지하철 안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앉아서 어디론가 가신다든지 맞아요. 네, 어디로 가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저도 하죠. 그런 생각을 네. 했어요. 새벽에 이제 지하철 첫 차를 네. 타야 방송 시간에 무리가 없어서 그렇죠. 첫 차를 꼭 타는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어디서들 다 이렇게 오시는지 네. 그 첫 차를 타려고 기다리시는 그 대기 네.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그리고 또 한순간에 싹 다 사라지시고 그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네, 신기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던 일들을 많이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누군가는 먼저 새벽을 열고 나오고 네. 하루를 시작을 하고 정하나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좋은 게 또 있어요. 네, 퇴근이 빠르다는 거. 맞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자, 오늘은 차승민의 음악 정거장 시를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면 음악부터 들어볼까요? 음악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윈디시티의 못입니다. 모십니다 모십니다 반가운 여러분 우리 음악으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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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여러분 윈디시티의 못입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참 묘하네요. 묘하죠. 이게 레게풍인데 레게인데 굉장히 뭔가 뽕필이 또 가득하고 우리의 그러니까요. 뽕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그래요? 그거 와닿는다. 와닿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뽕이 아니라 네. 어찌됐든 그 뭔가 국악 좀 흥겨운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김반장과 윈디시티라고 하는데 네. 드럼 치시면서 이제 보컬 하시는 김반장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막 민요도 배우러 다니고 여기 계시는 이제 다른 퍼커션 치시는 분들도 국악 장단을 따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악과 접목을 좀 많이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레게가 어찌 보면은 어떤 그 나라의 그쵸. 고유한 음악이니까 우리 국악이랑도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메이카에서 발전된 음악 장르예요. 네. 레게가요. 굉장히 좀 스카라고 쿵짝쿵짝 굉장히 그것도 좀 뽕필이 가득한 맞아요, 건데 맞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특정 장르로 또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쿵짝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쿵짝
쿵짝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약박이 강박처럼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악도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 국거리 장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 예, 그래서 쿵짝 쿵짝 이러는 게 굉장히 좀 국악 장단하고 많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국악 관련해서 이제 그 김반장이라는 분께서 차승민 씨한테 뭐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적도 있겠어요.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민요 같은 거 네. 김반장 오빠가 저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같이 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 뭐 어떤 아리랑 재밌는 아리랑이 있는지 장단 같은 거 어떤 게 있는지 가끔씩 물어보시면 저도 같이 막 대답해드리고 그래요. 근데 이 곡이 2005년 전? 5년 한 전? 3, 4년 전에 3, 4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야, 네. 이렇게 귀한 곡을 네.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재밌는 곡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승민의 음악 정거장 듣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시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윤재림 시인님의 가정식 백반 준비했습니다. 가정식 백반 윤재림. 아침 됩니다. 한밭 식당.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낯 검은 사매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 쪽에 대고 소리친다. 밥 좀 많이 퍼요. Mr. Smith makes tacos wearing red uniform. This small place is full of people. The men order a large size one, and for girls there's a medium, but I can eat a whole large. 요조의 미스터 스미스였습니다.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 아마 이제 시와 또 잘 그렇죠. 어울리기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스터 스미스라는 이 가사는요. 그러니까 미스터 스미스 씨가 타코집을 운영을 하세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손님이 에릭이라는 손님이 미스터 스미스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미스터 스미스 씨를 뭐 음식을 만드는 걸 내가 봤을 적에 나는 참 좋더라라는 그런 가사도 있고 그런데 미스터 스미스 씨 그 허브는 놓지 마세요. 그 또 한 번 놓으면 당신 혼쭐 낼 거예요. 뭐 그런 식당에서 벌어지는 그런 관찰이 가득한 가사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그런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네, 새벽 식당에서 일을 새벽 하고 식당에서 있잖아요. 일하시면서 이런저런 모습도 보시고 네. 그리고 많이 느끼신 점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더 이 윤재림 시인의 가정식 백반이라는 시가 네, 더 와닿았을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 시를 먼저 알게 됐어요. 뭐 제가 그래요? 예, 새벽 식당에 나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새벽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일도 없었었는데 이게 시를 읽고 또 장성남 시인이 이 시를 가지고 감상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와닿아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혹시 감상문 내용을 네, 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아침밥을 먹기 전에 무슨 일들을 하고 왔을까? 집을 짓는 사람들일까? 길을 닦는 사람들일까? 암튼 이 생명력 넘치는 허름한 식당이 그 어떤 새벽 예배당보다 성스럽다. 그 어떤 기도회보다 하나님과 가깝다. 권위가 아닌 생명으로 충만한 이 젊은 아버지들에게 유식한 논란은 필요치 않다. 다만
일이 있어 즐겁고 일이 있어 아름답다. 세상이 이들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푸다 만 듯한 밥 공기를 내밀어서도 안 된다. 세상이 이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들의 기도는 심플하고 간절하다. 밥 좀 많이 퍼요. 자연스레 백반집 주인은 김 무럭무럭 나는 흰 쌀밥을 퍼주고 이날 아침 높은 하나님이 되었으리. 참 뭔가 좀 기도가 밥 좀 많이 퍼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시인이 이제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맞아요. 봤을 적에는 네네. 뭔가 기도문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 일을 하고 아니면 힘든 일을 하러 갈 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굉장히 성스럽게 밥을 먹는 행위가 굉장히 성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네. 그리고 밥 좀 많이 퍼요라고 했을 적에 이 밥을 많이 퍼주는 이 주인이 또 하나님처럼 굉장히 성스럽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참 낭만적이다. 근데 낭만적이다. 직접 경험해 보시니 어때요? 네, 참 해가지고 네. 네, 이거를 보고서 좀 어렵겠지만 나도 이런 낭만을 좀 한번 할까 하려고 도전을 했는데 낭만과 현실은 정말로 다르고요. 시적과 현실은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 일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현실과 그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데? 네, 이 이건 낭만이 너무, 아닌데 약간 배신당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다음 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던 그래서 말씀이 그 얘기를 하셨구나.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조금 차분해지면서 네. 이제 미처 못 봤던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 이제 밥 먹는 그런 것이 얼마나 또 성스러운지. 사실 밥을 푸는 게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듯 이렇게 막 밥 퍼주세요 그런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각자의 일을 하는 것뿐인데 이날 하나님이 되었으리라는 이 여기에서 밥을 푸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밥을 퍼주는 사람의 마음. 그렇죠. 이제 어떤, 하나님이 네. 이제 만약에 어떤 기도를 했을 적에 그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만약에 밥 좀 많이 퍼주세요 했을 적에 그냥 막 퍼줄 수도 있는데 이거 많이 드시고 오늘 하루 힘내세요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가 툭 나오네. 네, 툭 나오더라고요. 이야. 참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좀 뿌듯하신. 네, 뿌듯하고 굉장히 좀 보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람은 느끼지만 네. 특별히 더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서 또 하나의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좀 그렇죠. 어떻게 더 살아봐야겠다.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서로가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새벽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 문을 확 열면서 밥 주세요 해가지고 씩씩하게 들어오시면은 저희도 거기에 갑자기 힘을 확 받아가지고 꾹꾹 밥을 담아주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그냥 마치 것들이요. 뭔가 끈이 서로 강렬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예.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맞아요.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일단 난 당신들을 믿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밥을 퍼주시는 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맞아요. 밥을 또 많이 네, 먹고 잘 힘내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이렇게 네. 말 적에 정말 작고 허름한 식당이지만 거기서도 또 다른 이제 세계가 있고 사회가 있구나.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또 이제 정하나님과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밥 퍼주세요. 음악 들려주세요. 네. 그 삼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댓글로도 이제 힘내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게 또 다른 의미로 참 좋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뭔가 희망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들어볼 곡은 정민아의 희망가인가요? 네, 정민아의 희망가입니다. 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렇지만 알잖아요. 예, 그 삶은 역시나 녹록지는 않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걸 나지막하게 부르기도 하고 신나게도 부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음악하는 입장에서 어떤 음악을 또 만들 것인가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요 곡을 1부 마지막으로 네. 듣고요. 2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풍진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하락에 한방한방 주색 잡기에 침몰하여 세상 만사를 잊었으니